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중학생 때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인 함수 뭐 배웠어요? 1차 함수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은 총 3가지가 있어요. 1차 함수 첫 번째입니다. y는 mx 플러스 n. 자, 이렇게 갈 텐데 직선의 구성 요소부터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직선의 구성 요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렇죠. 기울기입니다. 두 번째, 지나는 한 점이에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 수 있으면 나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알기 또 전에 직선도 하나의 도형입니다. 도형.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의 근본부터 좀 배울 거예요. 모든 도형은 무엇과 무엇을 가진다? 두 가지. 모양과 위치를 갖습니다. 자, 이 위치라는 게 사실 해석기하의 핵심이죠. 모양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하면 나는 보통 어디로 간다? 논증기하로 가게 되는 것이고, 위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다 그럼 난 무조건 해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 위치라는 친구가 해석으로 풀으라는 단서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하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위치라면 난 무조건 해석기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직선의 요소가 두 가지인데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기울기가 뭘 담당해요? 모양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나는 한 점은 위치를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는 모양과 위치를 알 수 있는 형태가 궁금해져요. 이 형태를 무슨 형태라고 할까요? 표준형. 그렇죠.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탠다드 폼이라고 해요. 스탠다드 폼. 포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표준형이 있고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무슨 형이 또 있죠? 기본형과 일반형이 있죠. 그럼 표준형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기본형과 일반형은 왜 있는 거예요? 이 기본형은 왜 있는 거죠? 기본형은 모양만 관찰하고 싶은 겁니다. 위치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놓고 모양 얘기만 좀 해볼게 할 때 하는 게 기본형이에요. 그러니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모양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얘는 뭐죠? 논증기하로 풀면 편하다 이거예요. 오케이?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형은 보통 위치가 어디예요? 원점입니다. 오케이? 위치가 원점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기본형이 뭡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예요. 이해가시죠? 그치? 지나는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친구를 기본형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꼭 원점을 위치로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논증기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 나는 얘가 그냥 원점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단원으로 가는 거야? 도형의 이동 단원으로 가게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도형의 이동 단원으로 가서 이 친구를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평행 이동해가지고 대칭 이동해가지고 원점 지나게 만들어서 논증 이야기를 좀 해볼까가 도형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오케이? 일반형은요? 일반적인 형태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면 뭐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그냥 말해봐. 가장 일반적인 함수는 무엇이고 가장 일반적인 다항식은 무엇이고 가장 일반적인 식은 뭐지? 다항식이에요. 얘는 다항식과의 관련성입니다. 다항식과의 관련성을 살피고 싶을 때 우리는 일반형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뭐예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뭐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다항식, 은 0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 자, 들어봐. 직선의 방정식에 일반형, 표준형, 기본형이 있겠죠?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 또이또이하기 때문이야.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얘 어떻게 쓰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끝인가요? 아니죠. A는 0이요. 여기서 x항이나 y항 중 적어도 하나는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즉 A, B 둘 다 0이면 얘는 C는 0이란 친구가 되죠. 이거는 직선이 아니죠. 그렇지?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둘 다 0인 거 어떻게 표현해요? A도 0이고 B도 0이다를 표현하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란 말을 하면 되죠. 틀렸습니다. 실수 AB에 대하여라는 말이 필요하죠. 얘네 중에 하나가 허수일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실수 AB에 대하여 얘다 라고 하면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하면 이게 AB 둘 다 0이다를 뜻해요. 오케이? 그럼 실수 AB에 대하여 둘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는 부정이 되죠. 그러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아니다. ABC는 뭐다? 상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AB는 0이 아니다. 쓰면 안 돼요? 응? AB는 0이 아니다. 쓰면 안 돼요? AB는 0이 아니다? 네. AB가 0이 아니라는 건 A와 B 둘 다 0이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이 친구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형태, 1차 함수 형태. M은 0이 아니다. 직선의 방정식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요거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x는 느낌 있는 애들은 여기 문자 뭐 쓸까? p. y는 q. 이렇게 되죠. 얘는 1차 함수. 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x는 뭐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그 문자의 수직인 거야. x축의 수직인 직선. 얘는 y축의 수직인 직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없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굳이 평행이 아닌 수직이란 말을 쓸까? 평행이 조금 더 편해 보이잖아. 직선의 위치 관계에도 있는 말이고. 왜 평행을 안 쓰고 수직을 쓸까? 평행이란 말을 쓰려면 일치라는 말도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얘를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그럼 틀린 거죠, 사실. x는 0을 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x는 0은 y축과 평행이 아니라 일치죠. 이걸 한 번에 나타내려고 수직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실상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평행 또는 일치하는 직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귀찮잖아요? 이렇게 씁시다. 됐습니까? 다음입니다. 자, 이제 정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성질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성질이 따로 없죠. 그렇지? 그래서 방정식도 여러분 처음에 성질이 아니라 풀기에 대해서 배우자. 그래도 구하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m. 이 친구 기울기가 몇이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 기울기가 몇이죠? 0입니다. 그치? 그러니 여기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떠올랐어야 됐어. 일단 아, 나 기울기와 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네. 오케이? 근데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야기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나는 점에 대한 이야기로 관철해야 돼요. 오케이? 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두 점 x1, y1 x2, y2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두 점.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경우가 나뉜다. 어떻게? x1과 x2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 x1, x2가 같으면 이 친구는 x값이 같고 y값이 다르다는 거지.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나오죠. 얘는 x는 x1이라는 방정식이 돼요. 맞죠? 두 번째,
해야겠다, 그죠? x1, x2가 다른 경우.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식부터 써볼까요? y는 x2-x1분의 y2-y1 곱하기 x-x1 플러스 y1 이렇게 되죠. 책엔 아마 얘가 여기 써져 있을 텐데 양함수 형태로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증명해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해 드릴게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직선의 자취예요. 자,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요 친구, 이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예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들의 자취. 그거 자체가 얘예요. 그 이유는 여기 위에 한 점 P 자취의 방식 구하는 방법,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는 뭐라고? x, y라고 잡는다. 됐어요? x2-x1분의 y2-y1은 x-x1분의 y-y1분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오케이. 이게 직선의 방정식 자취예요.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친구, 이 가운데 이 친구 제외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 가운데는 제외된 이야기다.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 여러분 왜 방정식이라고 하는지는 알죠? 이것도 얘 때문이에요. 함수가 될 수 없는 순간이 존재해서 그래요. 그래서 방정식이란 이름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이 친구 뭐 나오죠? 얘가 m 되는 거죠. m. y는 m 곱하기 x-x1 플러스 y1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원래 교육과정 상에서는 이 다음 이제 두 직선의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더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직선 위에 두 점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점이 있다면 어딜 뽑을 수 있을까요? x절편과 y절편을 뽑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한 퀴즈. 자, 선생님은 a,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x절편이 a,0이고 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a이고 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a이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y값은 0으로 그냥 고정이에요. 얘가 a이고 y절편이 b인 원점을 지나지 않는, 즉 a와 b값 둘 다 0이 아닌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에요. 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기하 수업 들으셨어요 혹시?
따라서 A, B 둘 다 뭐예요? 0이요. 0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위치관계 얘기는 거의 한 판을 다 쓰게 되기 때문에 한번 지울게요. 우리 위치관계 뭐에 대해서 배웠죠? 저번 시간에? 점끼리의 위치관계를 배웠죠? 근데 이제 직선이 위치관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점과 직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그게 맞거든. 그치? 근데 교육과정상에 두 직선 보고 점과 직선을 보거든요? 그치? 근데 얘는 어떤 느낌으로 본 거야? 정의, 성질, 활용, 융합. 다른 단원과 연관되는 내용은 마지막에 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먼저 나오고요. 선생님도 그 방법을 따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직선의 위치관계 몇 가지죠? 세 가지. 혹자는 네 가지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unknown이 아니고 someone이 더 맞는 말이에요. 자, 이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항상 어떤 방정식과 연관돼요? 연립방정식과 연관이 돼요. 연립방정식. 그렇죠? 쓰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배운 적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해가 없다. 아니다.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 같이 정리할까 그냥? 그래, 같이 정리하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여러분 연립방정식이라면 연립 2차 방정식도 포함이죠? 아닙니다. 연립방정식은 1차가 제외된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교과서 보시면 연립 괄호치고 1차 방정식이라고 나와요. 그냥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건 2차를 제외한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입니다. 진영아 여기 연립방정식이다. 안 보이겠지만 연립방정식. 자, 얘가 오직 하나의 해를 가져요. 그럴 조건이 뭐였죠? 얘들이 다른 거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 해가 무수히 많다. 1 조건이 뭐였죠? 그렇죠. A분의 A'과 B분의 B'과 C분의 C'이 다 같을 때죠. 해가 없다는요? 상수항의 B만 다를 때죠. A분의 A'과 B분의 B'은 같지만 C분의 C'은 다른 경우를 말해요. 근데 저기 있는 이 1차 방정식이 뭐더라? 그래프가 직선의 모양을 갖더라 이거지. 맞죠?
그러면 두 직선 y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다음 밑에도 할 겁니다.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n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근데 형식만 다릅니다. 형식만 다릅니다. 자, 두 직선은 a분의 a'과 b분의 b'이 다르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a분의 a'과 b분의 b'과 c분의 c'이 다 같으면 얘는 뭐라고 하죠?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 절대 쓸 수 없고 위치 관계는 그냥 일치한다라고 밖에 못 씁니다. 오케이. 다음 a분의 a'과 b분의 b' 같지만 c분의 c'은 다르면 얘는 뭐라고 한다? 평행하다. 평행하다. 하다. 뭐? 헷갈리면 안 되지. 너네 위플래시 봤어? 그 드럼 치는 영화 몰라? 엄청 엄격한 대머리 선생님이 계신데 이게 음악 스튜디오 밴드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이렇게 밴드에 한 10명 정도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음정을 틀리는 거야. 그래서 탁 잡고 우리 중에 한 명이 지금 음정을 틀려서 우리 스튜디오를 개망신 주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딱 해. 다시 탁 잡아. 그러더니 세션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야, 기타 해봐. 트럼본 해봐. 드럼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파트별로 해가지고 이제 걸러내는 거야. 어디지? 이거 누구지? 이러면서 트럼본을 딱 해. 야 트럼본 해봐. 빠라빠라빠 막 해. 3명인가? 3명이서 하거든? 그래서 여기 있네. 이 중에 한 명이네. 엄청 엄격한 선생님이야. 그래서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가. 그러더니 너가 틀린 거 알아 몰라? 틀린 거 알아 몰라 하면서 막 성을 내. 알아 몰라! 하면서. 그랬더니 얘가 알아요 이러는 거야. 알면서 왜 안 나와?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 왜? 네, 꺼져 이래. 가 울면서 막 울먹을 먹으면서 간다. 그래서 가고 나서 이제 지휘자가 하는 말이 이거야. 자, 사실 이 새끼가 틀렸는데 이 새끼가 틀린 거 알고 있는데 지 음이 틀린 것도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는 새끼는 우리 밴드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얘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지가 맞아도 맞은지 틀린지 정확하지 못하면 그렇다. 정확하게 알아라. 자, 한 가지 더 있죠? 위치 관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이한 친구 수직이다. 수직하다? 수직이다. 평행하다. 평행이다? 맞는 말. 평행이다도 맞는 말. 위치 관계는 평행하다. 이 친구 뭐예요? 오케이, 일단 열로 갈게요. 그러면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죠?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열로 가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다 뭐예요? 야, 얘 기울기 몇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써.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와 같아. 그래서 기울기 y절편 이렇게 돼.
됐어? 모르는 사람 써.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x절편 뭐야? xy 대칭 형태잖아. 마이너스 a분의 c겠지.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가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 맞죠? 증명해봐. 기울기가 다르면 왜 한 점에서 만나? 언젠가는 이렇게 만나니까 연립하면 영이 안 x에 대한 머리 1차 방정식. x 값이 하나, 즉 점은 하나. 됐나요?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하죠. 이 친구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랄랄라. 이거 두 개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m이고 m'이죠.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m과 m'이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위치 관계를 가진다. 위에 거 따로 안 쓸게요. 여러분은 쓰세요. 다음 일치는요? 그렇지.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다. 저 콤마는 또는이 아니죠. and입니다. and. 평행하다는 기울기가 같지만 y절편이 다르다. 근데 이걸 말하는 게 뭐야? 이게 말하는 게 뭐야? 꼭 y절편이 달라야 돼?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같은 상태에서 다른 한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안 지나. 절대 다른 친구가 지나지 않는다 이거야. 오케이? 하나의 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의 점을 식에서 가져오다 보니 y절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이해돼? 중요한 거야 생각보다. 그럼 얘는 수직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맞죠? 곱하면 간다. 자, 이 친구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다. 맞아요? 네. 그럼 플러스 플러스야? 그럼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이야? 따라서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곱해서 던 0 이렇게 돼요. 이게 수직일 조건입니다. 다음. 자, 이제 세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여기서부터는 교육과정 외의 내용입니다. 자,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할 건데 단 여기서 여러분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 근데 만약 이 세 직선 중에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떤 게 되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일치는 다 빼고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 이 각각의 세 직선은 전부 다 위치 관계가 뭐 아니면 뭐야?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한 경우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요? 자,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경우부터 볼 거예요. 어떤 경우? 한 점에서 넣는 거.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 자, 이 친구는 따로 위치관계에 이름을 주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특징만 언급하고 갈 겁니다. 좀만 오른쪽에다 그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게 어떤 경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세 직선이 있으면 위치관계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3C2예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세 개예요.
이렇게 위치 관계, 이렇게 위치 관계, 이렇게 위치 관계. 오케이. 그럼 세 가지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난다인 경우예요. 라고 하면 비약이 있어요. 왜?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세 직선이 서로 다른 한 점에서 만나고 어떠한 교점도 같지 않은 경우예요. 교점이 다 다른 경우죠. 그럼 이제 이 다음은 뭘까요?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같을 때겠죠. 근데 여러분 두 개가 같다는 건 세 점이 한 점으로 모인다는 뜻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삼각형이 결정된다. 그리고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삼각형이 결정되는 것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런 상황이어야 돼요.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음부터는 세 직선이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잖아. 다음부터 이제 뭐 살펴요? 하나씩 평행하게 될 거예요. 평행한 직선으로 어떻게 삼각형을 만듭니까? 그렇죠? 얘밖에 안 된다. 근데 얘 말고도 이런 상황이 있다 이거죠? 봐봐, 얘랑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해봐, 교점이. 그러면 얘랑 만나면서 요 직선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얘와 일치하는 직선이 돼요. 이해 갑니까? 아니다. 자, 이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봐. 얘를 지나러. 그럼 얘네 두 개의 점도 어디로 와요? 여기로 모인다 이거야. 그러니 다음 경우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쌤 지금 워딩이 다른 게 느껴져요? 진짜? 진짜? 서로 다른 세 직선이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는데 같은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고요. 얘는 그냥 서로 다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인 거예요. 오케이. 굳이 이야기한다면 위치 관계가 이겁니다. 세 직선이 각각 서로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하나씩 평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가 돼야? 아니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 왜 아니에요? 맞아요. 뭐야? 아직 안 그렸다고. 맞아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한 이러한 경우가 있겠죠. 다음 경우는 뭘까요? 여러분, 이 네 개가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만 조금 특별하죠. 다른 색으로 해야겠구나. 그 직선 아니다 이거? 경계선이야? 경계선이야? 저 친구만 특별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총 경우 4가지에서 삼각형이 결정되는 경우는 몇 개라고? 하나야, 그치?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해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을 때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이 나와도 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사건. 이 경우를 구해서 얘가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선생님 또 무슨 얘기도 할 거냐면 평면의 개수야. 아, 뭐야? 그 뭐지? 아, 뭐라 그러더라? 까먹었다. 맞네, 평면 맞네. 평면의 개수. 그러니까 이 칠판 쫙 있으면 이거 평면이 하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직선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일부만 그린 것이지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선에 의해서 평면이 두 개로 잘려요. 그쵸? 그러면 봐봐.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평면을 그냥 직사각형이라고 가정해 볼게. 사실 저 끝까지 있는 건데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그럼 평면이 몇 개가 돼? 2개. 2개가 돼.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 나와. 그럼 몇 개가 돼? 4개. 4개는 느낌 없게 가지 말자고. 2의 제곱개. 왜 2의 제곱이야? 수열. 전항과의 관련성을 보는 거야. 직선이 하나일 때는 평면이 2개로 나뉘죠. 직선이 2개일 때, 이때 이 직선들은 전부 다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한 거냐면 기존에 있던 평면을 다 2개로 나눈 거야. 얘가 다 2개로 나눴다고. 그러니 얘는 사실은 A1 곱하기 2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 곱하기 2가 가장 적절합니다. 2의 제곱도 아니라 2 곱하기 2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4개입니다. 그럼 A3는요? 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렇게 4가지로 나뉜 거를 요렇게 지나가죠.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지금 나눴나요? 안 나눴나요? 안 나눴죠. 그러면 이 4가지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직선으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여길 지나느냐, 여길 지나느냐는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다른 경우가 한 가지 딱 있는데 뭐지? 요 교점 지나는 경우. 얘가 얘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평면의 개수가 뭐예요? 나뉘어진 이렇게 할게요. 나뉘어지는 평면의 개수. 얘 몇 개입니까? 4. 몇 개를 나눴어요? 마지막에 직선 들어가면서 몇 개 나눴어? 3개 나눴잖아. 그럼 3개 더 생기는 거지. 그지? 4 더하기 3. 오케이? 4 더하기 3. 그럼 다음은 어때요? 다음은 어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묘하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많은 걸 가져갈 수도 있고 적은 걸 가져갈 수도 있다. 이 친구는 규칙을 크게 갖지 않아요. 사실 가져요. 사실 갖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얘가 7개로 나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얘는 몇 개입니까? 피자잖아. 피자 6개. 6개. 얘는요? 6개입니다. 얘는요? 4개. 4개. 그래서요, 여러분 봐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 친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일 때일까요? 얘 아니면 얘일 때예요. 오케이? 얘네 둘은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뉘어지는 평면의 개수가 7개야. 그러면 세 직선 위치 관계 결정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뉘어지는 평면의 개수가 4개래. 결정된 거야? 안 된 거다. 안 된 거야. 일치 빼고 안 됐잖아, 쌤이. 일치가 들어가면 다른 경우도 있죠. 그치?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 얘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보통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얘는 알겠지. 그치? 7개라고 하면 무조건 얘야. 그럼 6개는 어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기울기가. 평행한 직선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이러면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갈 거예요.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논증에서의 평면 도형들 있잖아. 삼각형, 사각형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행사변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각형은요, 일반적인 사각형은 다 갖다 집어치우고 사다리꼴도 다 갖다 집어치우고 쌤 지금 하는 이야기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그 그래프 개형도가 떠올라야, 그 사각형 개형도가 떠올라야 돼?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나름 뭐 정사각형, 따로 등변 사다리꼴. 사다리꼴 갖다 집어치우겠다. 그러면 등변도 당연히 갖다 집어치워버린 겁니다.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건 평행사변형부터 얘네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 얘는 어디를 지나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무조건 넓이를 2등분하게 되어 있어요. 증명해요? 네. 아이, 딱 보면 알잖아. 모르겠어? 봐봐. 얘네들이 합동이잖아. 얘네들이 합동이잖아. 얘네들이 합동이잖아. 어쩌라고. 끝났잖아. 됐지? 그럼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도 포함인 거야. 다음 원입니다. 원 어디 지나야 돼? 직선이 뭐여야 되는 거야? 지름이어야 되는 거야. 지름.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봐봐.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출제위원이야. 저거 가지고는 변별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변별을 하기 위해서 뭘 낼 것 같아? 넓이를 4등분하는 직선을 내겠지. 직선 두 개로 3등분. 그치? 3등분도 내겠지. 3등분 또는 4등분 이렇게 내겠지. 수열. 수원 가면 뭐 어떻게 내는 거야? n등분하는 직선 해가지고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다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 조금 어려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2등분하는 직선 뭐 있죠? 자,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꼭지점에 관련한 친구와 변에 관련한 친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지점에 관련한 친구는 중선이 있어요. 당연하죠? 왜 흰색이냐? 중선,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죠. 첫 번째 중선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변에 관련한 친구예요. 변에 평행한 직선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자,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은 거야. 이 위쪽이랑 핑크색을 기준으로 위쪽이랑 아래랑 넓이가 같은 거야. 근데 이게 평행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지. 넓이비가 몇 대 몇인? 1대 2. 맞아? 넓이비가 1대 2여야 이 위쪽의 넓이와 밑에 넓이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닮음비는 몇 대 몇? 1대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 여기와 여기가 1대 이제 고 쓰면 안 되지. 여기와 여기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여러분 봐봐. 봐봐. 여기도 1대 루트 2지. 여기도 1대 루트 2지. 그럼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겠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이게 1대 루트 2인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줘요. 두 번째, 이렇게만 써도 돼요. 1대 루트 2. 근데 얘들아, 이걸 여러분들 이런 방법 말고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어. 봐봐. 봐봐. 얘들아,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A가 되거든. 이 길이가 B면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B가 되거든. 근데 여기서 넓이는 2분의 1 AB sin C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이 친구 넓이는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A 곱하기 루트 2분의 B 곱하기 sin C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친구의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사실 알아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애시당초 중선을 제외하면 이 친구가 어디서 온 거냐? 얘가 어디서 온 거냐? 얘가 어디서 온 거냐? 사인 법칙에서 하나의 각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넓이 공식을 쓰는 거야.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 2분의 1인 걸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얘더라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수원 가서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3등분하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 얘들아 3등분인데 너네한테 이걸 가르치겠냐 지금? 이거 얘기하겠어? 1대 1대 1 해가지고 넓이 비가 1대 2대 3이다. 그럼 닮은 비가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다. 이거 하겠냐고? 뭐 하겠어? 2분의 1 AH 이거 쓰게 된다고 결국에는. 밑변의 길이 똑같이 맞추고 높이를 1, 2, 3 이렇게 잡아버린다고. 또는 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밑변의 길이를 3등분해서 이렇게 간다고. 그럼 여기서 뭐 나와? 아까 우리가 증명한 중선 정리의 활용이 나오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야, 이 얘기. 활용하면 넓이를 3등분한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 같게 이 두 가지 직선이 3등분하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뭐 창의력이 아니야.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부터 떠오르시면 돼. 오케이? 넓이 구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 2가지. 4가지 있어. 2분의 1 AB sin C. 수원이야.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하는 거. 세 번째,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용하는 거. 네 번째, 헤론의 공식. 이렇게 있어요. 수원에서 봅시다. 해롱이 말고 헤론. 저 수능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음. 자, 이제 두 직선, 세 직선, 그리고 직선과 도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융합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 배웠던 거 뭐예요? 평면좌표. 평면좌표 뭐에 대한 이야기? 점에 대한 이야기. 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한 점과 한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있을까요? 직선 위의 점, 직선 밖의 점 이렇게 있죠. 직선 위의 점은 이미 했어. 인정? 이미 했어. 직선의 방식 구하기. 그게 자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직선 밖의 점은 무슨 이야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근데 직선 이렇게 쫙 있어. 점 이렇게 있어. 자, 여기 길이가 1이야. 여기 길이가 25야. 그럼 또 어떤 새끼는 쌤! 길이 25예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야. 아니, 페이크 주는 게 아니야.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약속을 한 거지.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수히 많아. 그러니 그 중에 가장 짧은 걸 우리는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된 거야. 가장 최단 거리. 그치? 최단 거리. 그래서 최단 거리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야? 수직 거리가 된 거야. 이유가 뭘까? 왜 여기가 최단 거리일까? 증명할 수 있겠어? 니네 눈에 보여 지금? 니네 눈에 보여. 그렇지. 이게 빗변이지. 빗변이 항상 길어. 다른 변보다. 그러니 얘가 최단 거리죠. 됐나요?
가봅시다. 직선. 자, 이렇게 썼으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라는 거야. 앞에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0과 점 x1, y1 사이의 거리를 d라 하면 d는 읊어봐. 루트 x 아유 미친놈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맞아? 뭘 하나네? x1 y1 저기 xy가 나오면 이건 방정식이야.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죠. 자, 본인이 증명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이야. 증명할 수 있다. 지금 나와서 칠판에 정확하게 애들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다. 문상 5만 원 건다. 5만 원? 잠시만요. 논증 해석 상관없어. 잠시만요. 5 4 3 2 보는 건 오바지. 1 없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그냥 때려봐. 맨날 틀려도 내가 그렇게 뭐라 하냐고. 뭐라 안 하잖아. 틀리는 거 뭐라 안 해. 안 하는 거 뭐라 하지. 증명해 볼게요. 논증 방법이 있고요.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근데 논증 방법은요. 안 나와요. 그냥. 근데 가끔 해석적인 증명을 문제로 내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셔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갈게요. 증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직선의 방정식 우리 항상 몇 가지로 나뉘죠? 몇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해석 증명입니다. 자, 맨 처음에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다음은 A, B 둘 다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보통 점짓거리를 안 쓰죠. 여러분 이때 점짓거리 쓰는 사람 없잖아요. 비틀어져 있을 때 쓰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맞는지는 증명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이렇게 있죠. 아씨 뭐 하는 거야? 신놈아. 돌아가지고 오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x1, y1이 있어요. 거리 뭔가요?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않나요? 맞나요? 거리니까 당연히 절대값 씌워야 됩니다. 자, 공식 써보세요. A가 0이죠. 루트 B제곱 뭐죠? B 뒤집니다 진짜. 절대값 b 절대값 B죠.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가 0이에요. BY1 플러스 C죠. 써볼게. 아유. 루트 B제곱분의 절대값 BY1 플러스 C는 절대값 B니까 절대값 B분의 BY1 플러스 C여서 증명이 끝나요. 그죠? 두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그냥 같은 방법으로 라고 이야기할게요. 괜찮죠? 그냥 Y가 X가 되고 B가 A가 되면 얘가 돼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중요하죠. 둘 다 0이 아닌 경우입니다. 잘 알고 계세요? 외우지 말고 여기 x1, y1을 p라고 할게요. 다시 쓸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 거리잖아, 그치? 그럼 이 거리를 D라고 하기 위해서 이 점을 명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Q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취향이에요. 어떤 취향이냐면 X2, Y2로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새로운 점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X0, Y0라고 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지. 직선이 있고 어떤 점이 있으면 여기가 A, B래. 그럼 근데 직선 위의 점 하나를 잡았거든? 그럼 얘를 C, D로 두냐는 거야. 아니야. P, Q로 둬야지. 얘랑 다른 문자 배열을 선택해야지. 위치 관계가 다르잖아. 그치?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선분? PQ의 길이야. 그치? 그럼 얘는 루트 x0-x1의 제곱 플러스 y0-y1의 제곱. 불편하신 분들 있죠? x1이 앞에 있으면 안 될까? 마음대로 하세요. 오케이. 근데 뒤에 식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변경하셔야 돼요. 그냥 따라오란 뜻이죠. 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직선 어디 위에 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위에 점이죠. 그래서 ax 0 플러스 by 0 플러스 c는 0이 성립합니다. 맞죠? 인정. 그리고 x0 x1분의 y0 y1은 마이너스 b분의 c와도 같죠. 마이너스 b분의 a죠. 미안합니다. 인정? 뭔 소리야 이게.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느냐? K라고 합니다. 오케이. 아, 근데 얘 말고 이렇게 가져갈게요. 아, 얘가 얘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역수의 마이너스죠. A분의 B죠. 미안합니다. 쏘리. 그래서 이렇게 둘 수 있어요. A분의 x0-x1은 B분의 y0-y1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 얘네 둘이 위치 바꾼 거예요. 비례식처럼 생각하세요. 그럼 얘를 K라고 두겠습니다. 얘라 하자. 얘가 항상 상수 맞겠죠? 비례식 풀이 방법입니다. 소연이 이해 안 돼? 그러면 x0 마이너스 x1은 ak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x0, y0는 주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친구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 나타낼게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 쓰기 전에 이것도 써요. 어차피 여기서 쓸 거거든. x0 마이너스 x1은 ak예요. 그래서 x0는 x1 플러스 ak와 같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y0 마이너스 y1은 bk고요. y0는 y1 플러스 bk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됐습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 이거 보자. 이거. 발전시켜 볼게요. 선분 PQ의 길이는 루트 A제곱 K제곱 플러스 B제곱 K제곱과 같겠죠. 맞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얘는 절대값 K 곱하기 절대값 K 맞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제 A0, X0, Y0가 여기 위에 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선생님 여기다가 갖다 넣어볼 거예요. 넣어봅니다. 이거 갖다 넣어도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쓸게요. 얘 기억. 니은. 기억 니은에 의해 A 곱하기 X1 플러스 AK 플러스 B 곱하기 Y1 플러스 BK 플러스 C가 0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봐봐. 우리 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얘는 지금 A, B 문제에서 나온 것대로 가는 거거든. A, B 문제 나왔잖아. 근데 이 K가 안 나와 있잖아, 지금 문제. 그러니까 이 K를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꾸는 게 목표인 거야. 오케이? K는 해가지고 A, B와 A, B, C와 X1, Y1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갑니다. 잘 봐요. A제곱 K, B제곱 K 보이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K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맞나요? 따라서 D는 잘 봐. 얘가 절대값을 쓰죠. 그럼 어차피 이 마이너스는 있으나 마나예요. 인정? 그러면 지금 분모에 얘가 있는데 분자에 얘가 있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분모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남죠. 위에는 이 친구의 절대값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게 해석 증명이고요. 논증 증명도 이야기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논증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 점 있지. 이 점에서 축이 평행한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논증은 축이 없어. 그치?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너 제곱은 너 곱하기 너로 구해주시면 돼요. 에이씨. 여기 x1이잖아. x 값이. 해석 위에서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x1, 몇인지 알 수 있겠지. 이 조점 구해. 이것도 알 수 있지. 이해가? 그러면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지. 이 길이 알지. 이 길이 아니까 이렇게 제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얘와 수직인 에서 여기 교점도 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구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냥 삼각형처럼 생각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죠? 소삼각형이잖아요. 소삼각형. 됐습니까? 근데 다른 얘기는 있는데 절대값은 실수만 하는 거. 네, 맞아요. 허수는 절대값이 못 나오죠? 절대값 정의가 뭐죠? 영어로부터 떨어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네, 증명 써야 되죠. 응? 증명 써야 되죠. 네. 안에 못 썼어요. 지금 가야 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찍어도 돼요? 네, 찍으세요. 언제든 찍어도 돼요.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내 순간 찍을 수 있던데. 찍어도 돼요. 어? 쌤 찍어도 돼요. 개소리야 또. 재료는 조금밖에 되는데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뭐 해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되죠? 아까 한다 하고 안 한 거 뭐예요? 없어? 가계 이등분선. 여기서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나도. 가계 이등분선의 자취.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원의 방정식으로의 인트로가 됩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얘기로 넘어갔죠, 나중에. 지금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두 직선이 있다. 왜 이렇게 생겼어? 이 두 직선의 이등분선은, 각의 이등분선은 항상 몇 개다? 두 개가 나온다. 요거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근데 이 친구들 전부 다 무슨 자취냐? 한 점 딱 잡았을 때 여기로의 거리와 여기로의 거리가 같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길이가 같은 거야, 항상. 그러한 점들의 자취야. 여기다 쓸게요.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 이등분선 위에 자취니까 얘 위에 점 얘를 뭐라고 잡아? x, y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거리 공식을 써보시면, 잘 봐. 거리 공식을 써보시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절대값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는 루트 이게 얘로부터의 거리예요. 직선과의 거리. 이 직선과의 거리는 루트 a 프라임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제곱 분의 절대값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위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만 밑에가 무조건 양수잖아. 그래서 이거 전체 절대값이랑 똑같은 얘기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 떼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뭔 거야? 풀마 루트 a 프라임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제곱 분의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과 같은 거야. 그러니 두 개가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거까지 알아가세요. 이 두 직선은 항상 뭐다? 수직이다. 이 얘기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러분, 쌤 논증기하 얘기를 잠깐 해야 되거든요. 오늘 조금만 오버해서 할게요. 조금만. 자, 여러분, 이거는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세요. 집에 가서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랑요. 그러니까 길이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1대? 1대? 루트 2. 여기 몇 도? 45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60도, 30도짜리 있죠.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가져요. 그래서 기울기, 자주 나오는 기울기가 존재해요. 자주 등장하는 기울기. 뭐죠? 1. 루트 3. 여기서 풀만은 무조건 해당되는 거예요. 3분의 루트 3. 다시 말하면 루트 3분의 1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보는 직각삼각형 다 생각해봐. 3분의 4가 있죠. 3, 4, 5. 그렇죠? 4분의 3도 있겠고요. 5분의 12가 있을 거고요.
12분의 5가 있을 겁니다. 또요? 7이 있습니다. 7분의 1. 1, 7, 5루트 2죠. 그쵸? 됐나요? 이거 밑에 써둘게요. 얘는 루트 2가 되고요. 얘는 2가 됩니다. 1, 3, 1 루트 3, 2. 혹시 이해 안 돼요, 예은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봐봐. 기울기가 루트 3이잖아. 그럼 이게 1분의 루트 3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y는 mx면 mx 플러스 n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봐봐. 항상 직각삼각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여긴 몇이 되나요? 절대값 m이 됩니다. 길이야요. 길이. 여기까지 인정? 그럼 여긴 뭐가 되나요? 루트 절대값 m의 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항상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쁜 기울기가 항상 등장하는 게 그게 누구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지. 또! 얘 써가면서 안 됐지? 얘는 5. 얘는 13. 얘는 5루트 2. 다음. 웬만한 건 했어. 그치? 이런 애들도 등장하죠. 기울기 2. 뭐예요? 루트 5. 3. 3분의 1. 얘는? 루트 10. 그렇죠. 이런 애들 많이 등장하죠. 또 하나 더 있는데 2분의 3이죠. 3분의 2. 얘 뭐 나오죠? 루트 13. 솔직히 많이 봤잖아. 루트 13이란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루트 2. 얘는 뭐 나오죠? 루트 3 나옵니다. 1대 루트 2대 루트 3이 나오겠죠. 맞지요? 또 자주 나오는 게 2루트 2가 있죠. 역수입니다. 1대 2루트 2대 3. 예? 1대 루트 2면 루트 3이지. 루트 6이 도대체 왜 나왔지? 아시겠죠? 기울기의 논증기가 뭐죠?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겠죠?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필히 이렇게 풀면 이쁘게 풀리게 나와요. 문제가. 오케이? 그걸 느껴봐야 돼. 그리고 만약 선분의 길이가 2루트 13이다. 그러면 무조건 4,6이다. 라는 걸 알아가야 돼. 선분의 길이가 2루트 13이야. 그럼 얘는 루트 52지. 어떤 새끼가 이걸 루트 40이랑 루트 12로 내겠냐고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 낼 수도 있어. 근데 보통 안 그렇다는 거야. 객관식에선 그러니까 2루트 13 나왔어? 그럼 13은 4 더하기 9인데? 그러면 4, 6, 2루트 13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